서울대의 방대한 지식 빅데이터를 토대로 라이크 SNU 시스템이 만드는 지식의 우주, 함께 탐험해볼까요? 데이터에서 발견한 지식의 연결고리를 따라가 보세요. 철학에서 공학까지 뇌과학과 심리학이 연결되는 지식의 네트워크를 경험해 보세요. 교수님의 추천 도서와 함께 지식의 경계를 넘어 융합 지식의 문을 열어요. 서울대에 입학했지만 어떤 책을 읽고 어떻게 공부해야 할지 시작이 막막한가요? 융합지식의 문은 교수님의 강연을 듣고 추천 도서를 소개받는 중앙도서관의 지식 콘텐츠입니다. 여러 학문 분야 교수님과 함께 초학제적 관점의 질문과 해답을 탐구하고 라이크 SNU 지식 추천 시스템으로 독서 계획을 세워봅시다. 라이크 SNU는 서울대의 방대한 지식 빅데이터를 바탕으로 개발한 지식 추천 AI 시스템입니다. 여러분의 관심사에 맞는 도서를 추천하고 연구 학습 계획을 스마트하게 설계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안녕하세요.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심리학과 교수 박주영입니다. 저는 인지심리학자로 학습과 기억에 관한 연구를 한 한편 컴퓨터를 활용한 평가와 수업 방법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생각 중심 교육, 생각은 어떻게 글이 되는가 라는 책을 썼고 조만간 공부에 대한 책을 출간할 예정입니다. (1차) 시강연은 심리학은 융합과학이다 라는 것을 다루려고 합니다. 심리학, 그 이름만으로도 여러분의 호기심을 자극하지 않나요? 여러분의 가족은 물론 가까운 친구의 속내를 알고 싶을 때가 있지 않나요? 심지어 자신이 한 말이나 행동을 되돌아보며 내가 왜 그랬지? 한 적이 없나요? 많은 사람들이 이런 질문에 대한 답을 알기 원합니다. 그리고 심리학이라는 이름이 왠지 그 답을 제공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하죠. 그렇지만 심리학은 이런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학문이 아닙니다. 그럼 TV에 나오는 육아나 부부관계 혹은 개인적 어려움을 진단하고 풀어내는 심리 상담가들을 훈련시키는 학문일까요? 다른 사람의 어려움을 공감적으로 이해하면서 해결책을 제시하여 삶을 변화시키는 모습은 멋있지 않나요? 분명 상담은 심리학의 한 분야입니다. 하지만 상담 심리학은 기초 심리학의 발견을 응용하는 수많은 분야 중 하나일 뿐입니다. 지능검사나 성격검사로 대표되는 심리측정, 교육,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상담과 치료, 조직, 환경 등 주요 키워드 뒤에 심리학을 붙일 수 있는데 실제로 그런 심리학 연구 분야가 있습니다. 수학이 모든 것에 관심을 기울이는 사람들이라는 말에서 비롯되었는데 어쩌면 오늘날 심리학이 그 계보를 잇는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모든 것이 아니라 인간과 관계된이라는 한정어를 붙이면요. 그렇다면 심리학은 어떤 학문일까요? 심리학은 인간의 삶과 더불어 존재해 왔다고 할 수 있지만 현대 심리학의 출발은 독일의 철학자 빌레름 분트가 라이프치히 대학의 실험실을 만든 1879년으로 봅니다. 심리학은 심리현상을 자연과학적인 방법으로 탐구하기 때문에 실험을 중요시합니다. 예를 들어 초기에는 빛이나 소리의 강도를 변화시켰을 때 주관적 감각 강도가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그래프로 서술하는 연구가 수행되었습니다. 연구 방법도 무척 다양한데 수학과 통계학, 신경과학, 그리고 컴퓨터공학 등과 긴밀하게 영향을 주고받으며 발전해 왔습니다. 요즘은 조건부 확률에 기반한 베이지안 통계학을 시지각, 언어, 추론, 발달 등 다양한 영역에 적용하는 연구가 무척 활발합니다. 한 예로 인간을 어려서부터 행동에 드는 비용과 행동의 결과로부터 얻는 보상을 고려하여 효용을 극대화하려는 존재로 가정합니다. 이런 가정하에 한 아이가 사과와 오렌지 중 오렌지를 선택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 오렌지가 높은 계단 위에 있어 올라가야 할 때도 오렌지를 선택한다면 오렌지를 좋아한다고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렌지가 손에 닿지 않는 높은 곳에 있는데 주변에 키가 큰 사람이 있으면 도움을 청해서
오렌지를 얻을 수 있는데 실제로 아이들은 그렇게 행동합니다. 아이의 이런 추론 능력은 사회적 학습 상황에서도 나타납니다. 아이들은 노란 풍선과 파란 풍선이 섞여 있는 상자에서 선생님이 파란 풍선만 3개를 뽑아 보여주면서 그 풍선을 누르면 삑삑 소리가 나는 것을 보여주면 파란 풍선과 달리 노란 풍선은 눌러도 삑삑 소리가 나지 않는다고 추론할 수 있습니다. 선생님이 복잡한 장난감을 보여주며 한쪽 부분을 누르면 삑삑 소리가 나는 것을 보여주면 아이들은 그 장난감에는 한 가지 기능밖에 없다고 추론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그 장난감에는 누르면 음악이 나오는 다른 기능이 있다는 것을 아는 아이는 하나의 기능만 시연하는 선생님은 그 장난감에 대해 잘 모른다고 추론합니다. 놀랍죠? 아이들이 이렇게 추론해내는 것은 정말 놀라운 능력입니다. 특히 타인의 행동을 바탕으로 이런 추리를 하는 능력은 기존의 마음의 이론이나 믿음, 욕망으로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효용을 극대화하기 위해 베이즈적 추리를 한다고 가정하면 별도의 기제를 가정하지 않아도 모두 설명할 수 있습니다. 심리학이 다양한 방법론을 사용하여 다양한 분야를 연구하기 때문에 대학에서 심리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교양 과목 중 필수가 아닌 선택 과목 중 가장 많은 학생이 듣는 수업이 심리학입니다. 심리학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을 더 잘 보여주는 증거는 심리학이 가장 발달한 미국 대학에서 심리학 전공자의 숫자에서 볼 수 있습니다. 미국 교육통계 자료에 따르면 2021년 4년제 대학 졸업생 수는 경제학과가 35,000명, 정치학과는 39,000명, 사회학과는 26,500명 정도입니다. 같은 해 심리학과는 127,000명으로 다른 세 학과를 합친 수보다 많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4년제 대학 중 경제학과가 있는 대학은 150개로 심리학과 82개, 사회학과 37개에 비해 월등히 많습니다. 이런 차이는 우리나라가 미국보다 취업, 특히 공무원 임용에서 특정 전공이 차지하는 비중이 큰 데서 비롯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심리학이 어떤 학문인지 잘 모릅니다. 그래서 심리학을 소개하는 책이 있을 정도인데 캐나다 토론토 대학의 스테노비치가 쓴 심리학의 오해가 그런 책입니다. 제목을 그대로 번역하면 심리학에 대해 제대로 알기입니다. 이 책은 총 12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 읽으면 제일 좋지만 다음에 몇 부분만이라도 읽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1장의 민속지혜, 2장의 난쟁이 관리인과 실수를 저지를 수 있는 자유, 3장의 조작주의는 개념을 관찰 가능한 사건과 연계시킨다. 4장의 증언서가 무가치한 이유, 가짜약 효과, 5장 상관관계와 인과관계, 6장 대상을 통제하기, 7장 그렇지만 이것은 실제 삶이 아니잖아요. 8장의 수렴적 증거, 9장의 상호작용 개념, 10장 인간 인지의 아킬레스건, 그리고 11장 심리학에서 우연의 역할입니다. 이 중 몇 가지만 간략히 소개해보죠. 먼저 민속지혜, 즉 상식입니다. 통상적으로 사람들이 어떤 행동이나 말을 할 때에는 그 배후에 감정이나 욕망 혹은 믿음이나 가치가 존재한다고 가정합니다. 실제로 우리는 일상 허기와 목마름 혹은 자유를 위한 갈망을 경험할 뿐만 아니라 그들로 비롯된 말과 행동을 한다고 말합니다. 이처럼 우리의 내면에 의지할 뿐만 아니라 이해할 수 없는 자연현상을 의인화하여 천둥소리는 하나님이 노하셨기 때문에 일어난다는 식으로 설명해 왔죠. 이런 설명은 신화나 종교에서는 물론 속담이나 상투적인 표현 혹은 이야기 등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익숙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기는 문제는 민속지혜, 즉 상식으로 설명하지 못하는 게 없어 보인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범죄자가 빈민가 출신이면 근주자적이라는 사자성어로 주변 사람이나 환경의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하지만 경제적으로 극심하게 어려운 환경에서 놀라운 성취를 이룬 사람은 객천에서 용났다, 타산지석이라는 사자성어를 이용하여 주변의 어려움을 오히려 분발의 기회로 삼았기 때문으로 설명하기도 합니다. 이런 예에서 보듯 일단 어떤 일이 일어나고 나면 그 일을 설명할 수 있는 표현을 쉽게 찾아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민속지혜에 의한 설명은 설명을 잘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설명 도구가 많은 데서 오는 융통성일 뿐입니다. 이런 설명은 앞으로 일어날 일을 예측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과학으로서의 심리학은 설명뿐만 아니라 예측을 중요시합니다. 여러 사례에 걸쳐 정확한 예측이 이루어져야 올바른 설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영국의 인지심리학자인 닉 채터가 최근 출간한 생각한다는 착각에서는 마음에 대한 기존의 민속심리학 자체를 부정하는 주장을 펼칩니다. 그에 따르면
마음은 뛰어난 즉흥 시인으로서 매우 유리하게 행동을 만들어내고 그 행동을 설명해 줄 신념과 욕망을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주관적으로 경험하는 마음은 신기루이고 진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는 컴퓨터가 지능적으로 행동하도록 만드는 가장 좋은 방법은 지식과 신념에 기반하는 대신 구체적인 경험으로부터 보편적인 것을 추론해가는 방식을 취하면 발전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인식론적으로 경험론과 합리론을 대비하자면 경험론이 훨씬 더 효과적이라는 입장을 취하는 것이죠. 심리학에 대해 어느 정도 배경 지식을 쌓은 다음에 이 책을 꼭 읽어보기를 권합니다. 다음으로 증언서가 무가치한 이유, 가짜역 효과로 넘어가죠. 우리가 일상적으로 많이 경험할 수 있는 오해입니다. 사람들은 과학적 검증에 의한 결과와 개별 사례를 제대로 구분하지 못합니다. 흡연을 예로 들어보죠. 흡연의 해악은 의학적으로 더 이상 논란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담배를 피는 어떤 사람은 우리 할아버지는 90세인데 담배를 한갑 피우시는데도 건강하셔 라고 말하면서 흡연이 괜찮다는 식으로 주장합니다. 과학적 연구는 수백, 수천 명을 대상으로 연구를 수행한 다음 담배가 주는 여러 부작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조사 가운데에는 90세인데도 흡연을 하고 건강하게 사는 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분은 소수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그 나이가 되기 전에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습니다. 핵심은 한두 명의 예외가 있다고 해서 수백, 수천 명의 자료를 무효화시킬 수 없다는 점입니다. 상관관계와 인과관계에 대해서도 알아보죠. 이 둘은 다른데 사람들은 상관관계를 인과관계로 잘못 해석하거나 통계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인과관계를 잘못 적용하기도 합니다. 상관을 인과관계로 잘못 해석하는 예로는 미국 시카고주의 카운티에서 관찰된 교회의 수와 범죄 건수 간의 관계입니다. 이 둘 간의 관계를 그려보면 교회 수가 많아질수록 범죄 수도 많아집니다. 즉 상관이 높습니다. 이 상관을 근거로 교회가 많아지면 범죄가 늘어난다고 결론 지을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상관은 두 변인의 배후에 제3의 요인이 있기 때문인데 그것은 인구수입니다. 인구가 많아지면 교회 수도 많아질 뿐만 아니라 범죄 건수도 늘어나는 것이죠. 요점은 두 변인 간의 상관관계는 많은 정보를 제공하지만 상관관계를 인과관계로 오해해서는 안 된다는 점입니다. 그런데도 이런 오해가 일상에서는 자주 일어납니다. 통계에 대한 지식 부족 때문에 사실 아무런 관계가 없는데도 인과관계로 잘못 이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중 대표적인 예는 회귀라는 개념인데요.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사례는 운동선수들에게서 볼 수 있습니다. 혹시 운동선수는 칭찬해주면 안 되고 혼을 내야 실력을 발휘한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없나요? 이런 말이 왜 나왔는지 살펴보죠. 선수들이 꾸준히 연습하면 어느 정도의 실력을 갖추게 됩니다. 코치나 다른 선수들은 누가 어느 정도로 잘하는지 어느 정도 파악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특정한 날에는 평소보다 특히 잘하면 당연히 칭찬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그 다음에는 대개 평소 수준으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하는 말은 선수들은 칭찬해주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칭찬을 해주니까 기고만장해져서 열심히 안 한다는 거죠. 반대로 평소보다 못하면 질책을 받겠죠. 그렇지만 그 다음 경기에서는 다시 평소 실력으로 돌아와 잘하게 되는데 그 원인을 질책으로 잘못 생각하는 거죠. 기본적인 통계 원리를 알면 이런 오류에 빠지지 않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엉뚱한 인과관계가 생기는 겁니다. 심리학 연구는 관찰과 실험을 중심으로 이루어집니다. 특히 실험이 중요한데 변인들 간의 인과관계를 밝혀주기 때문이죠. 실험에서는 통제가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머리가 좋아지는 약이 있다는 주장을 검증하는 경우를 생각해보죠. 보통은 이런 약을 먹기 전에는 20등 하던 학생이 이 약을 먹고 나서 3등 했다는 식으로 광고를 합니다. 심리학자들은 이런 주장을 검증하기 위해 100명의 실험 참여자를 모집해서 무선적으로 두 집단으로 나눕니다. 그리고 한 집단에게는 새로운 약을 먹으면서 공부하게 하고 다른 집단에게는 밀가루로 만든 가짜 약을 먹으면서 공부하게 한 다음 시험을 보게 하고 점수를 비교합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통제 조건에서도 실험 조건과 마찬가지로 약을 먹게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설사 효과가 없더라도 약을 먹었다는 사실만으로 기대감을 갖는데 이 기대가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효과는 위약 효과, 즉 가짜약 효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약을 먹은 데서 비롯된 효과를 모두 동일하게 하려고 두 집단 모두에게 약을 먹이고 성분만 바꾸는 것입니다. 참고로 지금까지 이런 실험을 통해 머리가 좋아지게 하는 약이 발견된 연구는 아직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소개한 내용을 포함하여 더 많은 내용이 책 속에 담겨 있는데 심리학에 관심이 있다면 이 책을 꼭 읽어볼 것을 권하며 마치겠습니다.
이제 라이크 SNU와 함께 똑똑하게 서울대 생활을 시작해보세요. 수강 신청한 교과목이 있나요? 혹은 수강하고 싶은 교과목이 있나요? 도서, 논문, 강의 등 빅데이터를 통해 만든 라이크 SNU에서 강의와 연관된 도서를 추천받아 보세요. 강의 탭을 선택하여 강의를 찾고 화면을 아래로 내리면 관심 있는 교과목과 관련된 연관 도서를 추천받아 볼 수 있어요. 교과목을 중심으로 연관 도서를 탐색하여 새로운 지식을 발견해 보세요. 사서픽 한마디.